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LNF 에코프로비엠 주담과 통화를 했는데 에코프로비엠 주담분께서는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내용도 좀 있으셔가지고 좀 LNF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좀 못다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독일 AMG라는 회사와 수산화 리튬 계약을 했죠. 거의 뭐 엄청 큰 거의 전기차 뭐 10몇만 대 연간 수준의 그 많은 5천 톤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헝가리 에코프로비엠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원자재 이슈와 이런 부분 원자재를 어디서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유럽 쪽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또 거래선을 빨리 뭐 물론 이것들이 다 지금 사실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고 BBB 법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중국과 이런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런 반도체와 뭐 그게 뭐였죠? 백서 100가지였나요? 뭐 어쨌든 미국에서 전반적인 이 장기 경쟁력을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들이 물론 더 빠르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실시돼서 다 준비를 하고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회사마다 사실은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원자재 이슈를 최종적인 OEM 업체에 사실 테슬라 쪽에서는 리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급을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리튬과 리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급 구조로 가죠. 그래서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리튬은 많이 샀으니까 에코프로비엠 LNF 너네들 우리 거 리튬 써 대신 뭐 우리한테 마진 조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부분은 뭐 엔솔에서 통화했을 때는 엔솔에서 조금 일부를 뭐 보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리튬에서도 테슬라는 남겨 먹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도 좋고 걔네도 좋고 이런 리튬 부분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종적인 OEM 업체나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이 사실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OEM 업체 밸류 체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물량이 사실 무제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수산화 리튬을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또 어저께 뭐 그 에코프로의 주가가 사실 요즘에 좋은 이유인 것도 뭐 물론 이게 사실 이 뉴스는 사실 어저 금요일 날 화요일쯤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뭐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이제 중국 딜리버리 단축이 6주가 추가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라인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뭐 7월 달에 또 약간 2주, 3주 정도 이렇게 셧다운, 락다운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다시 재생산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생산이 단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LNF, 엔솔 이 밸류 체인에. 그리고 얘네들은 또 칩 쇼티지가 다른 애들은 뭐 많이 완화됐긴 했지만 얘네들은 뭐 또 워낙 칩 자체를 적게 쓰는 그런 이 메인 CPU에서 지금 다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기차보다는 뭐 한 두세 배 적게 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칩 쇼티지 완화와 라인 업그레이드 영향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생산량을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IPF6가 하향 안정화 추세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쭉 잠시만요. 이 그래프가 쭉 내리다가 지금 어느 정도 하향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첨보 같은 애들이 좀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 전액도 물론이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완화되면 이런 부분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사실 첨보를 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소재는 없기 때문에 첨보를 또 좀 좋게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워낙 중국의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지금 IRA 법안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밖에 할 데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조금 더 중국 노출도가 높은 첨보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의 영향이 때문에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매도할 것 같았으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지금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될 때 또 다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극복하지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극복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거기다가 중국도 자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워낙 일단은 당장에 뭐 물론 미국은 미래라고 하면은 중국은 현재란 말이다. 현재 지금 25%까지 침투율이 오르고, 이 유럽과 미국을 합쳐도 지금 잽도 안 돼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에는 첨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기적인, 근데 사실은 이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인 기대감을 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고 CATL을 비롯해서 그 자기네에서 많이 그 막대한 자금과 이런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을 내고 있죠 이미.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유럽은 최대한 공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이제 공장이 완공됐고, 헝가리 쪽인가요? 또 한번 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자체의 밸류체인도 뭐 끝나는 건 아니다. 이 중국 걔네도 유럽을 분명히 공략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만 못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야 니네 얘네도 중국 IRA 못 들어오니까 너네 끝났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주담이랑 또 먼저 LNF 좀 중간중간에 제가 섞어서 뭐 개인 신상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지만, LNF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드려보면, LNF 주주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며칠 전에 8조 6,500억짜리 그 공장 공시를 냈었죠. 정확하게 뭐 금액이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5, 6천억 정도. 근데 뭐 계속 저도 이게 단결정 얘기도 있고 90% 니켈 함량이 높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OEM 업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순수 원동력 테슬라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에서 엔솔 나가서, 물론 테슬라, 물론 이분의 일부는 뭐 직납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순수 원통형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이런 단결적 양극재 때문에 이런 게 파우치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 파우치 배터리를 하는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쪽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 공장 자체는 이 밸류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원통형이라고 그냥 확정을 거의 해주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가 아니라 순수 원통형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밸류, 또 혹은 이 밸류 체인 이라고 보시는 게, 공시 그대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한 거랑은 좀 다른데, 어쨌든 뭐 결국은 원통형도 그렇고 나머지도 이런 거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뭐 그렇게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나소닉, 뭐 사실 이게 이 주식 담당자 분께서도 이 공개를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나소닉 얘기를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많이 드렸었는데, 파나소닉하고 할 것 같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기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니켈 97%의 함량을 기술도를 받아줄 곳이 없다. 파나소닉하고 엔솔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파나소닉을 또 높이 봤었는데, 결론은 이쪽에서는 엔솔밖에 아직 그 97%의 니켈 함량이 높은 이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음극재나 이런 CNT 도전제 같은 걸로 통해서 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엔솔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뉘앙스가. 그래서 지금 엔솔에는 당연히 확실하게 납품을 하는 거고, 이쪽이요 단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근데 파나소닉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레드우드 쪽하고도 워낙 그 파나소닉하고 연관도 있기 때문에. 근데 파나소닉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속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워낙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의 다 소재 납품하고 샘플 주고 제주 다 된 것 같다 하면은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또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조율해서 하면은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도 물론 증설을 하지만 완전 엔솔에
터무니없이 지금 작은 그런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일본 애들은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그런 뭐 자판기 쓰고 막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뭐 다 막 도장도 쓰고, 얘네들은 변화에 굉장히 느리다. 이런 뭐 페이는커녕 막 동전 쓰고 동전 지갑 갖고 다닌다고 하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회사에서도 결제 받을 때 지금 다 저희는 전자결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막 다 도장 인주도 갖고 다니고 난리. 진짜 완전 한심. 옛날에 이게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2차 산업과의 3차 산업의 4차 산업에는 굉장히 좀 맞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인 정신 때문인 건지 이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지만 이런 모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하고 하긴 하는데 속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도 답답해서 직접 OEM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나소닉하고도 하긴 하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뭐 레드우드 쪽에서 어떻게 잘 클리어하게 급진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OEM의 직접 납품을 좀 더 우선순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질문 드린 게, 지금 레드우드 이거 언제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그럼 레드우드도 있고, 사실 저희가 기다리는 호재가 레드우드도 있고 뭐였죠? 어 지금 OEM에 직접 두세 곳에 납품하는 이런 공시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실제 이 IR의 행사회 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레드우드가 먼저 나와야지 나중에 OEM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거는 특이하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물론 레드우드에서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하고 공급하는 물량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는 데에서 또 공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지금 당장에 캐파는 지금 14만 톤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량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또 저희가 3, 4만 톤 또 추가 굳이 이 공장 나머지 부분을 또 오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2, 3개월 전에 납품 그러면 언제죠? 11월에 돌면은 11월, 12월에 예상이 되는데, 또 뭐 그 2, 3개월 전인 뭐 9월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OEM, 그래서 결론은 이런 조인트 벤처의 소식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OEM 업체 먼저에 이런 납품 소식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OEM 뉘앙스로는 좀 OEM 계약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레드우드와의 그 얘기를 좀 드리면은,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가 언제 도대체 되느냐 많은 분들이 기다리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 증설 물량의 그런 범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못 알아준다. 지금 먼저 폐배터리를 진짜 레드우드가 잘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우드 관련해서도 충분히 홍보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국 이 조인트 벤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니켈 함량 뭐 80% 이상을 사실은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90% 이상을 뭐 하이니켈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하이니켈 기술 이 90%라고 며칠 전에는 그렇게 공시에 나왔던 것 같은데, IR 자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니켈 기술에서는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걸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산업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부에도 전화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자기네만 이게 지금 뭐 미리 신청하지 않았 미리 신청했으면 더 빨리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을, 이런 리스크도 다 염두에 두고 신청을 했었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근데 NLF만 걸려있는 것들이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이런 양극재 회사들 일도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인트 벤처를 하잖아요. 뭐 GM도 어디죠? 여기 포스코 케미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얘네들도 국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를 할지, 근데 얘네들은 뭐 이런 공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뭐 일부 지정해 놓은 사람, LNF 사람은 당연히 많이 들어도 되겠고, 이 레드우드 사람은 뭐 지정된 3명만, 뭐 5명만, 20명만,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인원을 또 특정을
해서 또 컨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중 삼격 문서화도 그렇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산업부하고 기술 유출 위험도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뭐 이 부분은 나머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G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왜 얘네들은 포스코 케미칼은 또 뭐 공지하고 왜 우리는 안 하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자세히 있는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나라 양극재의 하이니켈 쪽엔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안 될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저저 순차적으로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뭐 땅 사고 뭐 이런 장비 사고 이런 부분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또 끊어서 잠시 쉬었다가 이 편으로 만들어서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으로 봐요.